어제 그저께 월요일날 다른 선생님하고 김영 해변에서 플로깅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플로깅 하면서 어떤 게 제일 많이? 꽁초요, 꽁초. 꽁초, 담배꽁초 1위. 그 다음에 플라스틱 2위. 비닐. 캔? 비닐? 병. 어구들. 이런 것들 많이 봤죠. 그런 것들도 다 업사이클링 할 수 있다는 거를 나중에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업사이클링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지. 업사이클링은 뭐냐면 업그레이드라는 얘기랑 리사이클링이라는 언어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업사이클링이에요. 보면은 여기 보면 핸드폰이 옛날에는 굉장히 되게 커다란 벽돌 같은 그런 핸드폰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작아지고 기능도 굉장히 변화했잖아. 이것처럼 업그레이드는 모양이나 기능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성능이 향상되는 거를 업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고, 그럼 리사이클링은 뭐냐? 리사이클링은 이거 뭔지 알아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양초. 양초. 이 양초 뭘로 만들어졌을까?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녹여서 양초를 만들었어. 획기적인 거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뭘까? 크레파스 어서 나온 것 같아. 크레파스. 예전에 선생님은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렇게 크레파스, 버려지는 크레파스를 녹여가지고 양초를 만드는 거를 학교 탐구 생활이나 이런 데서 숙제로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리사이클링이라는 거는 불용품이나 폐기되는 물품들, 쓸 수 없는 물건, 안 쓰는 물건들을 다시 재생해서 사용하는 거를 리사이클링이라 그래. 그러면 업사이클링은 도대체 뭐냐? 이 두 개를 합친 말이라고 했어. 그래서 버려지는 자원, 그리고 거기에 디자인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활용법을 변경을 해요. 네, 크레파스 녹여서 크레파스 모양대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걸 활용법을 아예 변경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 가치를 창출하는 거. 이런 게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업사이클링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저기 보면은 물건을 처음 만들 때부터 환경이랑 자연을 먼저 생각하면서 만들기 시작을 해요. 다른 물건들은 그냥 쓰임을 생각해서 만들지만 이 업사이클링 제품은 환경과 자연을 먼저 생각해서 물건을 만든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재활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많이 쓰는데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을 외국 언어로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친구들이 업사이클링보다는 재활용이라는 말을 좀 더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 앞에 있는 가방은 저기 앞에 있는 그물 모양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맞았어. 어망. 버려지는 어망을 제주에 있는 어망을 수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어망을 수거해 가서 육지에서 세탁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렇게 가방에 한 부분을 넣어서 장식하는 가방을 만들고요. 그리고 컨티뉴라는 브랜드에서는 제주의 쓰레기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가죽들, 버려지는 자동차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방을 똑같이 만들고 있고요, 외국처럼. 그리고 여기는 플리츠 마마라는 백이에요. 쟤는 뭐냐 하면 우리가 먹는 생수병, 페트병에서 섬유를 뽑아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삼다수 우리 많이 먹잖아. 그런 쓰레기를 수거해 갖고 가서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다시 실로 뽑는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어떤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모양을 보면 힌트가 있어. 오, 딩동댕. 맞았어. 이거는 버려지는 폐 소방복이에요. 소방복도 굉장히 방수도 되고, 그리고 화염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졌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야. 근데 이게 판매에서 그치는 업사이클링이 아니고요. 이렇게 버려들인 수익은 또 소방관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아동이 아프거나 이러신 분들 있으면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또 돈이 또 사용이 된대요. 이거는
레오 119라는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만든 거고, 소방 호스도 굉장히 질겨요. 되게 단단하고. 그런 것들로 필통도 만들고, 저기 비너도 소방관 요게 비너거든요. 요 비너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소방관들이 진짜 사용하다가 버리는 비너들, 이런 거 다시 고쳐가지고 사용한대요. 그렇게 사용하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저기 고양이가 자고 있는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고급 호텔, 성급이 높은 호텔에서 사용하던 침구류, 린넨류, 이런 것들이 그냥 조금만 얼룩이 묻어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폐기 처분이 돼요. 그럼 그냥 버리지 않고 수거해 갖고 와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을 잘라서 저런 반려동물들이 쓸 수 있는 저런 빈백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아이지랩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제일 처음으로 린넨을 사용해서 활동했는데 지금 육지의 다른 곳들도 많이 벤칭마킹해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다양한 업사이클링이 굉장히 속속이 있다는 거. 저 맨 위에 거는 알기 쉽죠? 우리 마시는 사이다 컵으로 컵을 만들었고, 두 번째 사진은 뭘까? 드럼. 악기 같은 거 버려지는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조명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쪽 사진은 뭘까요? 여기 양말 같은데 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즘에 양말목 공예라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말목이라든지 버려지는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재료의 옷감을 사용해가지고 저렇게 매트를 사용하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업사이클링들이에요. 저기 아래 처음 있는 건 뭘까요? 폐타이어. 폐타이어도 굉장히 고무 재질인데 버려지면은 이거 화석연료 엄청 쓴 거거든요, 고무 재료에. 그런 것들 사용해서 화단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중간에 건 뭘까요? 종인데 저거를 꽃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거는 독일에 있는 되게 유명한 도서관에서 버려지는 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얘네를 어떻게 하면 활용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저렇게 도서관에 테이블을 장식할 수 있는 꽃을 만들어서 놨대요. 근데 이런 작은 활동들도 다 업사이클링에 속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거, 기타 피크. 뭘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씩 먹는다는 신용카드로 만든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신용카드 하나씩 먹는 거 알고 있지? 우리가 먹는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 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떠다니는데 그걸 우리가 흡수하는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이래요. 무섭지? 저렇게 신용카드도 저런 식으로 기타 피클을 만들어서 재활용을 해볼 수도 있어. 그러면 아까 우리 업사이클링 했는데 가격이 32만 원이어서 가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 업사이클링인데? 맞았어. 하나밖에 없고 수작업이고 또 제작 과정이 까다로워. 저기 답이 있지. 폐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깨끗이 세척을 해야 돼. 위생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세척하고 전 처리하는 공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까다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디자이너가 어떻게 했어? 다 하나하나 어떤 부분을 디자인할지를 다 손수 자기가 디자인해서 다 잘라가지고 수작업으로 다 박아냈잖아. 이런 식으로 제품에 기성품보다는 생산하는데 시간이랑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노력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어. 그리고 소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대량 플라스틱 막 팍팍팍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제한되는 소량, 내가 할 수 있는 용량만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업사이클링 제품 비싸다고,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쓰레기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네들은 탄소를 줄이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얘네를 사용하면 이만큼 만들어내는 탄소를 내가 줄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품을 좀 픽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 업사이클링을 할까? 왜 탄소 같은 얘기를 할까라고 하면 우리 이제 가로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지구 땡땡땡의 매장량은 한정이 되어 있대.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소비는 땡땡 고가를 야기한대. 이거는 지구에 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 맞아. 자원. 딩동댕. 우와, 역시 우리 벽시학교 친구들은 수준이 높군요.
이런 지구의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마구 캐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에 무슨 능력의 한계가 있대. 자연은 스스로 오염된 자원을 복구하고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걸 무슨 능력이라 하지? 재생? 비슷해. 자원을 복구하고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래. 자원을 복구하고 정화할 수 있는. 답 나왔는데 자원을 복구하고 정화할 수 있대. 두 글자야. 맞았어, 딩동댕. 자정 능력이에요. 지구는 이렇게 스스로 자연이 스스로 오염이 되면은 이걸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바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의 한계치가 넘어가 버리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벗어나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런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한계치를 벗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정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한번 파괴된 자원은 되살리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걸린대. 우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매립되면은 얘네 썩는데 몇 년 걸린다는 얘기를 하죠? 500년 걸린다는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직 모르는 얘기잖아, 그치? 우리가 그 플라스틱이 500년 후에 썩는지 안 썩는지 아직 500년이 안 흘렀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개발된 시기부터 해서. 그냥 추정치인데 이렇게 플라스틱도 복구되는데 500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파괴된 자연이 되살아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리고 네 글자야. 땡땡땡땡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물려줄 의무가 있대.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고도 하거든요. 답은 미래 세대예요.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는 의무가 있어. 우리만 이렇게 자원 펑펑 쓰고 막 행복한 삶을 살고 와 바다 예쁘다 이렇게 보지만 미래 세대 애들은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나중에 늙으면 못 볼 수도 있어. 우리 어른 되면은 정말 이 지구에서 못 살 정도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은 정말 못 사는 환경이 될 수, 이 지구에서 이런 환경이 정말 오고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원의 선순환을 통해서 제품이 새로이 만들어질 때 이런 탄소들이 발생하잖아. 이런 탄소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일이 제일 얘의 목적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활동은 비치코밍이에요. 근데 이것도 업사이클링, 재활용 중에 한 분야예요. 근데 이거는 바다에 있는 구용품이나 폐기물을 이용한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비치코밍이라고 부르거든요. 비치코밍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 있어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야인데 우리나라는 비치코밍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해요. 이 비치코밍이 뭐냐면 비치라는 해변이라는 영어 뜻이라 그 다음에 코밍은 뭐냐면은 이렇게 슥슥 우리 빗자루 하는 모양새 있죠. 이거를 외국어로 콤빙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합친 거예요. 그래서 바다 해변을 빗자루 하듯이 슥슥 청소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비치코밍이라는 어원이 새로 생긴 거고요. 얘는 두 가지 활동을 뜻해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월요일 날 했던 거. 바다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해변 청소라든지 이런 정화 활동하는 거를 비치코밍 활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건데 이런 우리가 버려져 있는 쓰레기라든지 바다에 버려져 있는 물건을 갖고 와서 이걸 다시 재활용하는 활동, 이것도 비치코밍 활동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 거냐면은 이거 같이 만들 거거든요. 뭐 같아요? 폐구물. 폐구물을 이용해서 빗자루를 만들었어. 일반 빗자루 같은 거는 우리 어차피 사는 빗자루들 어때요? 다 뭘로 만들어졌어?
뭐가?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었잖아요. 나일론 이런 것들로. 근데 얘도 나일론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물도. 그게 굉장히 질기고 먼지도 안 날리고 굉장히 좋아. 깨끗이 세척만 하면은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빗자루보다도 훨씬 좋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 내 마음대로 크기 조절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색깔 조절할 수 있고 키보드 맞아. 키보드 청소할 때 정말 좋아. 키보드 청소할 때 정말 좋아요. 미세미세 이렇게 얘네 약간 정전기도 있기 때문에 정전기로 먼지 같은 것도 싹 빨아들이거든요. 사용하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업사이클링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폐그물은 정말 다 제주 바다에 있는 것들 보면 막 기름때도 묻어있고 그럴 거예요. 선생님이 다 수거해 갖고 와서 다 세척했고 햇볕에 바짝 건조해서 온 거기 때문에 뭐 나쁜 물질들이 묻어 있거나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크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얘보다 크게 만들어도 되고 좀 작게 만들면 손이 많이 가 힘들어. 엮어야 돼가지고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크기를 할지 그리고 어떤 색을 할지를 조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 선생님이 요렇게 요것도 그물이에요. 요거 그물인데 얘로 엮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물 색을 조합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어느 크기로 할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물을 자르세요. 크기와 색깔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잘라준 다음에요. 얘를 그냥 막 너무 차이나게 옆에 거랑 차이나게 잘라버리면 나중에 얘를 맞추려면 또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잘라내는 애들 버려지거든요. 얘네들 버려지는 애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얘를 선생님이 하나씩 주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바늘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그물에다가 묶어 한 번 묶어요. 얘네를 바닥에다 놓고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묶을 건데 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묶어진 위치거든요. 여기 밑에가. 그래서 내가 빗자루를 쓸 부분이랑 위에 쪽 부분이랑 구분을 해서 얼마만큼 밑에를 쓸 건지를 생각을 해서 묶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것들을 쭉 같은 방향으로 계속 묶어주면 돼요. 하나 합쳐서 한 번 묶고 하나 또 끼워서 한 번 묶고 하나 끼워서 한 번 묶고 이런 식으로 길이를 맞춰가지고 얘가 끝이지. 이렇게 합쳐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꽉 묶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얘가 밑둥으로 갈 거? 네. 이렇게 해서 길이를 맞춰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노끈으로 묶을 거거든요.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묶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 목은 끝이 안 풀리니까. 그래서 이제 쭉 여기 손잡이 될 부분까지만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얘를 길이를 얘를 풀어. 얘를 풀어야 돼 이제. 손잡이를 만들었어. 이게 폐기물이 이게 쓸 수 없거든요.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염분 성분 때문에 재활용이 안 돼요. 얘네들은 버려지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다시 업사이클링 하면 버려지는 제품을 다시 걔를 태워버리는데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그런 탄소를 가둔 역할이 되고요. 선생님이 이 정도 가지고 바다 청소를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봤더니 4m 정도, 바다 4평방미터 정도 친구들이 청소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만들면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